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줄어드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타이거즈 원크럽맨 김중국 수석 코치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올해 안에 계약 비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는 주말에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환자가 줄줄이 감염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간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줄줄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18명 등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된 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돌파 감염됐습니다. 1차 전수검사는 끝났지만 사람에 따라 바이러스가 늦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 확진자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확진자를 일단 전담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확진이 안 된 밀접 접촉자도 지금 밖으로 빼서 지금 분산 배치를. 이 밖에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와 유증상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된 경우도 각각 11명과 9명씩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 내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폭증하고 중증 환자도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방역 대책이 강화됩니다. 모임 가능한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되는 게 주요 변화입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서 방역 강화 조치를 앞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약간 이제 드디어 약간 해방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기대감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단계가 올라가게 돼서 너무 화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잡으려면 일부 제약을 감수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 확진자 수가 더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단계를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4주간 시행되는 방역 강화 조치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삼호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 6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한편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전라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 87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춥긴 하겠지만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감기 가능지수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각종 화재 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전남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 산골짜기에 위치한 저수지가 누렇게 오염된 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수지 옆 축사를 의심하고 있지만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은 수질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승주읍 산자락에 위치한 축내 저수지.
저수지의 물이 탁하다 못해 눌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악취가 풍깁니다. 이 밑에 이제 꼬랑이에 가서 미꾸라지라도 한 마리 잡아 먹으려고. 근데 그 똥물이 있어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넣었고 냄새 나서 올라보니까 이제 물이 요지경이. 주민들은 수십 년 전엔 저수지물이 식수로 사용할 만큼 맑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농업용수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농어촌공사의 불시 수질 검사 결과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쓰일 수 없는 6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다. 폐수를 여기 해갖고 농사를 지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저수지 옆 축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로 옆에는 소 50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시도 해당 축사에서 퇴비와 분뇨 등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축사에 계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 측은 처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축협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오염을 두고 논란을 빚자 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내년 농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수지 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체 선정과 계약 비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현대산업개발 임원 등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산업개발 임원 1명과 조합 관계자,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7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관련 입건자가 18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올해 안으로 계약 비위와 관련해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42살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응시자의 부모에게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25분쯤 신안군 장태도에서 50대 주민이 코에서 출혈이 장시간 멈추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경비함정을 투입해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는 70대를 헬기에 태워 목포의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 등 주말 동안 섬지역 응급 환자 이송이 잇따랐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기초자치단체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알록달록한 가방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양말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재인 양말 목을 이용해 농한기 무료한 시간에 다양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술 지도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이 차례차례 완성되다 보니 웃음은 덤으로 얻습니다. 좋아요. 집이가 가만히 안겼을 거인데 아주 배다 심주고 웃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좋은 일 좋을 수가 없어. 연호마을 공동체가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마을 청소도 하고 사진전도 개최하면서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하고 어르신들하고 항상 따로 놀았는데 마을을 어르신들하고 함께 해보자 하게서 이제 시작한 게 공동체입니다. 해남 군에서만 이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뛰어든 곳은 36개 마을. 마을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2개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도 씨앗과 새싹, 열매 단계로 지정해 재정적 지원 등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5개 말의 모든 공동체를 발굴해서 지원해줘서 행복한 군을 만드는 게 군 목표입니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마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새로운 활력의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오는 15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대상인 19만 2천 명 가운데 82%에게 3,625억 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내년도 국비 626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56억 원을 여수 캠퍼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여수 캠퍼스에 학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임대형 기숙사를 짓는데 260억 원을 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96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학 통합 이후 처음으로 여수 캠퍼스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22개 시군과 도민이 함께하는 탄소 중립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탄소 중립 주간에는 불필요한 매일함 비우기 캠페인, 목도리와 내복 등 따뜻한 옷차림을 통해 실내 난방 온도 낮추기, 대중교통과 출퇴근 버스 이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홍보하는 캠페인들이 펼쳐집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국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5.18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권윤수 기자입니다. 1980년 영남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던 정문수 씨는 80년 5월 14일 대구에서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불법 체포 구금됐습니다.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산하 대공분실과 54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대공분실, 태백공사, 거의 54단은 3층 교육대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곰. 함께 시위에 참여한 이태원 씨는 요즘도 경찰에 쫓기거나 군인들에게 고문당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계속 쫓기는 꿈이고 그다음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래 가죠. 부모와 형제, 배우자까지 불법 사찰을 당하고 좌파, 사회 부적응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취업과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5.18 유공자 17명과 가족 37명은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39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점을 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 5.18 유공자 30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추가 보상을 어렵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 겁니다. 유공자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신체적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유공자 5명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산새가 험준한 야산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사냥 수십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예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드론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 기부로 진행된 사냥 수색 작전에 대전 문화방송 이승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산군 덕산면의 한 야산. 충남 드론 항공고 학생들이 드론을 들고 모였습니다. 지난달 14일
이 야산의 목장에서 탈출한 사냥 38마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색 범위를 나눈 뒤 야산 곳곳에 드론 5대를 날려 사냥 수색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쪽 부분에 나무가 보이잖아. 이쪽 나무 밑에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찾아보는 거야. 드론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분. 여기는 여기. 목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산 정상 부근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사냥 4마리가 포착됩니다. 일주일 전 첫 번째 수색 당시 산 중턱에서 사냥 33마리를 발견한 데 이어 나머지 사냥 대부분을 찾은 겁니다. 물색을 했는데 다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와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도와주니까 뭐 더 말 없이 고마웠죠. 충남 드론 항공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드론 기술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산의 바닷가에서 해루질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을 드론으로 찾았고 주변 학교에 홍보 영상 촬영도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나와서 이런 기술도 배우고 하니까 이제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뿌듯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김종국 수석 코치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10대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타이거즈를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선수단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김종국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뒤 2009년 은퇴할 때까지 타이거즈 유니폼만 입었던 김종국 신임 감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4.16 공방이 세월호를 주제로 직접 만든 작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손으로 잇다라는 주제로 서울 마롱 197 갤러리에서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들의 다양한 작품과 또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함께 해온 이들의 신발들이 기획 전시됐습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 남구에서 헌혈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남구 관내에서 16세 이상 고등학생 730여 명과 일반 기업체 직원 280명 등 총 2,268명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남구는 오는 9일 직원들도 단체 헌혈에 나서는 등 혈액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 이의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기구입니다. 한편 보상금 신청과 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지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승강기 불법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는 24일까지 승강기 658대를 대상으로 검사 불합격이나 미검사 등을 이유로 운행 정지된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낮 동안에는 남아있는 가을 기온이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아주 춥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기상청에서 발표한 감기 가능지수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실까요?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전남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12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동안에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3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에는 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아침 기온은 간신히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한낮 기온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